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와 독도 침탈을 하는 행위를 보고 제가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마치 최근 상황은 구한말의 고종시대 같다. 우리가 구한말의 고종시대를 한번 되돌아보면 왕이라고 앉아있던 고종은 사실상 홍군이었죠. 홍군. 혼미한 상태에서 나라를 운영을 해서 중국, 러시아,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기 위해서 서로 지배하기 위해서 싸우던 그 시대였죠. 그 당시는 무능하고 홍군이었던 고종 제치고 민비가 자기 시아버지인 대원군과 또 권력 쟁탈전을 국내적으로는 벌이던 그런 시대였죠. 마치 지금이 구한말 고종시대 같다. 내가 그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한일이 과거사의 발목을 잡혀서 서로 경제전쟁을 벌이고 자칫 경제전쟁을 넘어설 그런 위기에까지 와 있는데 최근에 중러가 동해와 독도를 영공을 침탈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처음에 러시아는 기기 오작동이라고 변명을 하다가 이제는 영공 침해가 없었다는 식으로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987년 12월에 소련 공군기가 일본 영공을 침범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일본은 강력하게 항의해서 소련이 사과를 하고 그 조종사를 징계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사실 문정권 들어와서 중국과 러시아가 카디저를 침범한 것이 이번이 한 번이 아니죠. 2018년도 중국은 8번에 걸쳐서 카디저를 침범했고 그때도 러시아는 1회를 했고 2019년도에 중국이 2회, 러시아가 1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작전을 독도 상공에서 펼쳤다.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 아마 우리 공군기도 실탄 사격을 하고 한 것은 그에 연유했다고 나는 봅니다. 좌파 정권 들어오고 난 뒤에 왜 이런 사태가 계속되고 있느냐. 지금 이런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이 붕괴 위기에 와 있기 때문에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이 이제는 보다 견고하게 우리 대한민국을 침탈하기 위한 신호가 아닌가. 난 그렇게 봅니다. 지난 대선 때도 좌파 정권이 들어와서 친북으로 일관하게 되면 또 좌파 정권이 들어와서 우리 70년 동안 평화와 변령을 가져다 주었던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손상을 하게 되면 또 손상을 하면서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으로 편입하려고 시도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사회주의 체제가 되게 되고 그리고 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척을 줄곧 해왔는데 그 신호가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 최근에 우리 카디저를 합동작전으로 침범한 중국과 러시아의 독도 상공 군사작전입니다. 이 정권이 한일 전쟁을 벌이고 그리고 반미 세력을 키우는 것은 이 정권의 주축을 이루는 주사파들이 기본 이념이 반미 자주화와 반일 민족주의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가시화되어 가지고 반미 자주화는 이미 이 정권의 주축 세력들이 80년대부터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운동해 오던 그런 형태입니다. 미 분화원 반화 사건을 비롯해서 그때 얼마나 반미 자주화를 외친 운동권 학생들이 많았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정권의 담당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반미 자주화와 그리고 반일 민족주의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게 최근의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국내적으로는 최근에 이석기 석방의 좌파단체들이 총집결을 하면서 나는 빨갱이다 이런 구호가 아예 노골적으로 집회장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참 걱정스러운 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철진한
반공주의자로 몰고 극우 보수주의자로 몰고 하는 좌파 언론들의 책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걱정스럽다. 정말로 이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걱정스럽다. 과연 국민들이 이것을 제대로 알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방향은 알고 계시는지 오늘 다시 묻고자 합니다. 한일 경제전쟁이 이제 본격화되고 또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끌고 나가는 배경은 한국과 일본의 집권 세력들이 서로 국내 정치에 일본은 혐한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고 또 한국은 반일 분위기를 조성해서 국내 정치에 상호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의 책동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한국의 한정하고 보면 한국의 집권 세력들인 주사파들은 반미 자주화와 반일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이젠 본격적으로 일본과 경제전쟁을 하자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과 일본은 국제협업 정신에 입각해서 자본제와 그리고 모든 제품에 있어서 서로 협력관계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올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과도 우리가 국제협업관계로 상호 경제발전을 일으켜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유무역주의로 온 한국과 일본, 미국이 왜 특히 미국, 일본은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게 되었는가? 그것은 트럼프와 아베 탓도 있지만은 한국에서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은 친북 좌파 정권이 탄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 때도 제가 줄기차게 친북 좌파 정권이 탄생하게 되면 안보에도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이 깨어지면서 안보에도 위협이 오고 그리고 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이 올 것이다. 그 예측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일 경제전쟁이 일어나면서 최근에 와서는 일본 제품뿐만 아니라 상품에 일본 소재가 들어갔다면 그것도 배격하자. 이런 운동이 JTBC를 출발로 해서 최근에 본격적으로 여론화되고 있는 그런 바입니다. JTBC는 일본 TV 아사히가 3.08% 지분을 가진 말하자면 TV 아사히가 JTBC의 제4대 대주주입니다. 그렇다면 JTBC가 이런 논리대로 한다면 JTBC도 친일 방송국이죠. 우리가 시청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방송국이 돼버렸죠. 또 최근에 KBS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소개를 하면서 안 사요, 안 뽑아요, 안 봐요 이런 문구에 일장기 자유한국당 그리고 조선일보 로고가 그려진 그림을 내보이면서 일본 제품은 사지 말고 자유한국당은 찍지 말고 조선일보는 보지 마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유한국당과 우파 세력이 나서서 KBS 안보기 운동 또 시청료 거부 운동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하려면 시청료 거부 운동만 국민들한테 알릴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국회에서 시청료 분리 징수하도록 법부터 개정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해라.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젠 한일 경제 분쟁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태의 발발의 원인은 친북 좌파 정권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일본이나 미국이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으로 대한민국의 70년간 평화와 변령을 가져다 줬는데 이제 와서 친북 좌파 정권이 이것을 깨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좌파 언론 동원해서 이런 짓 하지 말고 이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아베와 담판을 해서 더 이상 경제전쟁 해서는 안 된다. 곧 화이트리스트 삭제한다는 말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더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어떤 전문가가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경제적인 타격이 한국이 8이라면 일본은 2밖에 되지 않는다. 일본은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계속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막대한 경제적 타격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의용 언론, 좌파 언론 동원해서 한미 경제 전쟁을 악화시키지 말고 이젠 대통령이 나서서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할 때다. 라는 그런 생각을 오늘 또 해봅니다. 정부가 지난번에 800만 달러를 대북 지원한 데 이어서 쌀 5만 톤 1,50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이것을 WFP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서 대북 지원을 하기로 했다. 그런 결정을 받습니다. 앞으로 5만 톤을 추가해서 총 10만 톤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현 정권은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5천 톤 보낸 것을 자꾸 내세우면서 보수 정권에서도 하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은 그때하고는 다르죠. 지금은 세계가 대북 제재를 하는 그런 국면이죠. 북한이 이런 지원을 받으면서 정말로 고마워하느냐. 지금 북한에서 말하고 있는 거 보면 고마워하는 그 흔적은 전혀 없어요. 속된 말로 그냥 얻어먹으면서 큰 소리 치는 그런 형국이 되었다. 왜 그러냐? 그건 자기들이 북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군사력 군형이 현저히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제는 까불면 그냥 안 둔다.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자신 있게 큰 소리 치면서 얻어먹고 있죠. 대북 식량 지원의 역사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2000년도 김대중 정권 때 30만 톤, 2002년도에 40만 톤, 2003년도에 40만 톤, 2004년도에 40만 톤, 2005년도에 50만 톤, 2006년도에 10만 톤, 2007년도에 40만 톤. 이게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에 지원됐던 북한의 대북 식량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기였죠. 굶어 죽고 수백만의 아사자가 속출하던 그런 시기였죠. 그런 시기에 우리가 지원한 식량으로 북한이 살아났죠. 그런데 북한이 핵 개발을 하지 않고 그 돈으로 주민들 먹여 살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에 대북 식량 지원을 하는 바람에 북한은 그 식량 수입할 자금으로 핵 개발하고 또 남북 정상회담 대가로 뒷돈을 준 것도 몇 번 있었죠. 이따가 보니까 그거를 이제 핵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거꾸로 우리를 위협하는 국면이 되었죠. 이때 북한 정권은 우리가 보내는 쌀을 키로당 44원에서 46원으로 유상 판매를 했어요. 그거 절대 주민들한테 그냥 나눠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내준 돈으로 북한 주민들한테 유상 판매까지 하면서 그 돈을 전부 모은 돈으로 결국은 핵 개발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북한 주민들한테 식량이 분배가 되냐? 그래서 국회에서 김대중 정권 때인가 야당 보좌관까지 북한에 가서 현지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때 갔던 보좌관들 말 들어보면 현지 배급 절차 남포항에 입항하는 것까지만 확인하고 주민들한테 배급하는 것은 확인 불가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북한 정권이 말하자면 식량으로 북한 주민을 통제하면서 남측에서 지원하는 그 식량 자금을 또 남측에서 받는 그런 뒷돈으로 북핵 개발을 했죠. 결국 북핵이라는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대북 지원한 돈으로 북핵을 개발했다면 지금 문 정권이 최근에 하고 있는 걸 보면 이제는 그 개발된 북핵을 인정을 해주자는 쪽으로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에 식량 지원을 하면 이산가족이라도 만나게 해줬죠. 그런데 이 정권은 지금 이산가족 만나는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현재는 그때보다 더 열악해진 게 이제 대북 제재 국면이죠. 대북 제재 국면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제재를 피해서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북한도 힘들어지고 문 정권도 친북 정권도 지금 힘들어져 있죠. 그래서 최근 판문점 회동 때 대북 제재를 어떤 식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트럼프 불러서 판문점 쇼를 하게 된 겁니다. 북한 지원하는 거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원을 하려면 최근에 와서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북핵 문제를 풀 때 식량 지원뿐만 아니라 대북 경제 지원도 할 용의가 있다. 또 해도 좋다. 나는 그것이 올바른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봅니다. 문 정권은
DJ 노무현 정권이 일방적으로 대북 퍼주기 하다가 핵으로 돌아왔는데 그 핵을 다시 인정하는 그런 역사적인 죄인이 되지 않도록 거듭 부탁 말씀드립니다. 미국과 이란이 긴장 상태가 고조가 되면서 걸프만의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걸프만의 호르무즈 해협은 33km 정도로 매우 좁습니다. 해협치고는. 전 세계 해상 원유의 수송량의 한 3분의 1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하고 있고 하루 평균 대형 유조선이 14대 12억 불의 규모로 원유가 운송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원유의 70%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생명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란의 위협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이 순간에 볼턴이 와서 미국하고 협의해서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를 구성하자고 제의를 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대한 빨리 한국의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을 해야 된다. 기존 아덴만에서 해적으로부터 상선 보호를 하고 있는 청해부대를 전환 배치를 하든가 임무를 확대해서 걸프만 유조선 호위 임무도 부여를 함으로써 지금 해적으로부터 상선 보호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걸프만 우리 유조선 호위 임무를 하도록 부여하는 방법을 취하는 게 맞겠다. 만약 국회 파병동이나 추가 인력 정파를 하려면 8월 초에 출항 예정인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을 파견하면 될 것인데 만약 이게 추가 파병 논의를 하게 되면 국회에 있는 소위 민주당 출신들 또 좌파 연합체들은 또 반대할 겁니다.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라크 파병할 때도 그랬고 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UAE에 나가 있는 우리 특전사로 구성된 아크 부대 파병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좌파들의 책동을 막으려면 새로 부대를 편성해서 정파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청해부대나 그리고 아크 부대를 파견하는 것이 옳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언제나 안보, 국가가 위태로울 때는 우파가 나라를 지켰습니다. 좌파는 언제나 평화라는 허울종 구호로만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해왔습니다. 그것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늘 그래왔습니다. 국군이 해외 파병할 때 현 집권 세력들이 단 한 번도 적극적으로 나서준 일도 없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할 때 얼마나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까? 평택 주한 미군기지 건설할 때는 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로만 평화로 내세워놓고 실질적으로 국가 안보를 도외시한 분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경제도 그렇습니다. 나라를 지금 망쳐놓고 그것을 눈 가리고 아웅하기 위해서 한일 경제전쟁을 새롭게 또 시작하고 있는 것이 이 정권입니다. 그렇다면 국가 안보도 보수 우파고 경제 안보도 보수 우파라는 것을 더 깊이 좀 숙지하시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앞장서서 대통령이 결심하기 전에 결심을 하도록 정치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현재 있는 청해부대나 그리고 아크 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조속히 파병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